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시황은 연기금 매수세와 코스피 양매수세의 강양매수죠. 강양매수세의 계단식 상승이라는 제목을 달고 시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장전 시황을 설명을 할게요. 일단 장전에 오늘 아침에 유가 상승했고 다우 상승했고 무역협상 오늘 이슈였던 무역협상이 하루 연장을 했다는 게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부터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아침에는. 근데 오후에 들어서 이제 오히려 더 강했죠. 왜냐면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몸살이는 CES 나왔고 기타 이런 게 있고 이제 요게 이제 북한의 에너지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3월 10일 날 최고인민대의회 대의원 선거에서 여기서 서열이 결정나는데 그 서열이 관정을 할 사항입니다. 왜냐면 그 서열의 넘버 1, 2, 3의 있던 성향에 따라서 김정은의 대외 활동에 대한 의중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때 이제 서열 관정을 해라. 서열 발표 관정하고 성향 분석을 해라. 성향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식쟁이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냐고 할 수 있지만 신경 써야 됩니다. 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김정은 제가 이 장전에 김정은 방중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근데 이제 오늘 김정은이가 오늘 오후에 지금쯤에는 아마 출발을 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내용들이 보니까 장중에 언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하게. 일단은 제가 장전에 이제 언급한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남한보다는 중국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이거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제재만 매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거하고 앞에서는 제재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협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선길 건과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 이제 조선길이가 이제 해외 관리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건지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제 일단 그리고 또 철도로 왜 왔냐 구형항공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물죠. 그래서 운송 물자의 반입에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겸사겸사한 간 김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거가 아니나 또 그리고 중국한테는 요거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중국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방문 시점이 이제 애매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왜냐면 미국이 신경을 쓴다라는 게 연계성을 갖는 게 왜냐면 미국에도 과민하게 반응을 했잖아. 연계성에는 아니다. 미중 무역하고 한반도 문제는 별개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해요. 정식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그 자체가 이제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중 무역을 하루 연장을 합니다. 협상을. 그러니까 이게 합의 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장을 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어제 시황 예측을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했어요. 이 부분은 연장을 했다는 부분. 나중에 시황 언급할 때 이 뉴스를 못 봤어요, 사실은. 연장했다는 부분. 나중에 알은 거지. 언제 나온 얘기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를 봤으면 아마 제가 고민을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를 했어요. 제가 주간 전략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의 뉴스를 지켜봐라, 관종해라. 여기에 따라서 상으로 갈지 하로 갈지 횡보를 할지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더라도 짧은 조정을 주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긍정적 뉴스가 나오면 부정적 뉴스면 일단은 조정을 주는 거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놓쳤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일단 그래서 조정을 주는 걸로 보고 내가 이제 오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갔습니다. 조정은 약간 줬어요. 약간 조정을 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계단식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ES도 이제 눈치를 대두 수입도 하고 CES 참여하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기술적인
기술 빼돌리기 문제 때문에 에, 눈치 보기를 하죠. 뉴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술 빼돌린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겹치는 일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일정. 예? 희한하게 이게 겹쳤다는 거죠. 미중 무역하고 김정은 생일, 조선길이 문제, 북미 2차 회담, 이게 같이, 이게 복합적으로 겹쳤어요. 일정이. 희한하게.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장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뉴스를 더 봤어요. 제가 이 순서대로 제가 언급하는 이 뉴스 링크 거는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고 또 뉴스를 또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거니까. 삼성전자 뉴스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아침에 장전에. 조세 회피, 어? 글로벌 반도체 왕자 반납, 1분기 실적도 깜깜, 호텔신라 실적 하향, 저하로 목표가 하향. 자, 삼성그룹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침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이재용하고 이부진 자택공사 대남 뉴스도 나왔어요. 예? 이부진하고 이재용, 이거는 자택공사 대남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에서 현 정부한테 이제 긍정 모드로 가는 거 하다가 별 행동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삼성에서 현 정부한테 긍정적으로 나오진 부분이 없으니까 이재용이가. 그러니까 아마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대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현 정부하고 삼성하고는 지금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홍씨아 씨 끼잖아요. 중앙일보, JTBC, 홍석현이도 같이 이쪽이니까. 중앙일보 엄청 반정부 뉴스 내보내잖아요. 조중동 그래 하듯이. 그런 경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칙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자동차. 삼성 망해든 쪼개지든 간에 우리한테 국민들이 막 걱정하라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IMF 때 그 10대 재벌 중에 살아남은 재벌이 몇 개 있는데 몇 개 없어요. 다 망했지. 뿔뿔이 흩어지고. 따로 살아온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흐름이고 맥이고 어차피 그런다고 삼성이 잘 된다고 삼성이 국민들한테 뭘 해준 게 뭐 있어요? 없잖아. 몰빵만 가져가는 밖에 없어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국민한테 그 데미지가 오는 게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도 좋니 뭐 불경기니 하는 것도 한때 다 겪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6.25 끝나서도 다 겪어본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 될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더 한국인들은 두들겨 패야 말을 잘 들어요. 너무 한국인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나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야 한국인들은 잘합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 뭐 이렇게 뉴스 나오고 타이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가가 흐름을 이제 정유사 실적이 먹구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흐름을 관종을 하셔야 돼. 계속 정유사는. 왜냐면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했잖아요. 이거 뉴스는 이제 하락했을 때 얘기 50불, 지금 50불 근처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을 하면 정유사 실적도 이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 시점이 이 저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역으로 생각하시라고 항상 뉴스를 보실 때. 그러면 이때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는 저점이라는 거예요. 주가라. 그래서 유가 흐름으로 관종을 하시라 이렇게 멘트를 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 4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4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하네요. 데모를 했는데 엄청 했잖아요. 데모를 4분기. 근데 이제 4분기에도 어차피 이제 성수기 때잖아요. 4분기도 추석부터 해갖고 연말부터 해갖고 또 이제 올 1월달에 1월 2월달에 또 성수기잖아요. 춘절하고 설날이 끼니까 택배 호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체국
데모할 거 투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한통운도 관종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주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도 지금 사업 확대를 하고 있어요. 해외로까지 지금 해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아직 제가 실적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부분도 있으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는 CJ 헬로는 매각하는 거 보면 되는 거고, 중국 보따리 덕에 이제 면세점 춘절이니까 화장품이 오늘 요새 요 근래 화장품 움직이죠. 지오소프트 저평가 상태. 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늘 조정을 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오늘 하락한 좀 조정을 준 것 같은데 어제 상승을 했고, 어제 이제 그 전에 이제 광고 얘기했었잖아요. 광고.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실적 제가 오늘 보유하고 있었어요. 대우건설은 매도했어요. 오늘 그냥 매도했어요. 그 전대 지만원하고 지순자한테 침묵을 한다. 태극기 눈치 보고 한국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사욕으로 뭉친 이익 집단이에요. 정치인 집단들은. 난 정치인들 좋게 안 보기 때문에. 착하고 깨끗했던 사람들도 이 물들어갖고 사욕에 물들여져.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아이고, 오죽했으면 눈치 본다고 할 말 안 한 말을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국민인데 태극기 부대원 해봐야 몇 다수가 80%가 다수잖아. 국민이잖아. 근데 20% 눈치를 본다고 지금 10%에서 20%를 할 말 못할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순자하고 지만원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한국당이 당이 이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인하는 꼴에 자인하는 꼴. 정신 안 차렸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얘기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전당대회에서 표 받아갖고 대표하려고. 그 얘기 뭐냐? 개인 욕심 때문에 그래. 개인 욕심 때문에. 응? 한국당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수의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 당대표 나와서 표 받을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욕심 때문에 누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제 예상 시황대로 지금 장전에 오늘 아침에 장전에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어제 시황 때 얘기한 걸 그대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하락 섹터하고 자동차 섹터하고 했는데, 자동차 섹터는 장 초반에 상승을 했었어요. 장 초반 상승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게 올라오면서 밀렸고, 그렇다고 확 밀린 건 아니고 순위에서 이제 다른 게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순위에서 이제 밀린 거라는 얘기고, 이거는 안 실패했어. 실패.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협상 연장 부분을 내가 놓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걸 연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결과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협상 연장이라는 거는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김정은까지 왔지, 뭐 기타 등등 여러 조건이나 사항이 또 트럼프는 몰리고 있지 하니까 긍정 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못 봤으니까 하락으로 본 거예요. 또 왜냐면 월요일날 갭 띄웠고 뭐 그랬으니까, 요즘 장이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긍정적인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많았어요. 다양했는데 제가 그걸 너무 고집을 부린 것이 따지고, 매수 타이밍 관종할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떨어졌고, 그러니까 미국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띄웠죠. 이건 시가 띄운 거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운봉을 만드는지를 관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와 같이 형보를 하나 서서히 흘러내릴 모양인지를 관종을 해라. 근데 오늘은 뭐냐면 흘러내리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띄우고, 흘러내리는 척 하다가 다시 띄우고, 그래서 계단식으로 상승했다고 그런 거예요. 계단식으로 오늘 시장이. 자,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갖고 장전에는 요거를 매매를 할까 검토를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금택은 지수 관련주니까 했던 거고, 후보에 올렸고, 매매를 했어요. 다 매매를 했어요. K사인이 많이 올라갔지. 자, 그래갖고 아침에 1387에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10시 안 됐을 때인가 그랬을 건데 1590개에서 이제 줄기 시작한 거지. 조정을 준 거예요, 이제. 미국발에 의해서 상승해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는 거예요. 장중 짧은 조정을 주는 거예요. 횡보지, 횡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승했던 전력 설비, 스마트 그리드, 철도, 종합물류, 아침에는 여기에 올라갔어요. 자동차, 블록체인, 여기 올라갔단 말이야. 아침에는 요때 여기 올라가는데 그 양수급, 코스피는 양수급 매수 중이고 코스닥은 양지수가 매도 중이었어요. 양수급이. 매도 중이었고 연기금 양지수를 매수를 하고 있었고 연기금 아침부터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월요일 고점을 장 초반에 찍었어요. 이때 월요일 아침 요때 월요일날 고점 찍고 밀렸잖아요. 그 지점을 찍었었어요. 요때.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렸어요. 살짝 몇 개가 살짝 밀린 그게 뭐냐면 이제 횡보를 한 거죠. 살짝 밀리면서 횡보를 이때가 그때였어요. 살짝 밀린 상태. 여기 이 정도 됐겠지. 그러면서 이제 삼성출판사 이제 장수출판사는 그 전에 검색도 되고 제가 봤는데 하기사 미수 돈이 없었지 뭐. 상한가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그리고 더 페이스해갖고 공장 인수 뭐 차바이오 화장품 계속 뉴스 나오네. 화장품 자 이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40조 골든 센츄리. 그러니까 중국발이 긍정으로 나오면 중국주가 또 움직이잖아요. 중국주가 중국주죠. 화장품 움직이면 중국주 같이 연계성으로 보셔야 돼. 항상 화장품이 이제 중국발 뉴스에 화장품이 민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중국주도 같이 한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시면 돼. 얘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면 얘를 잡을 만한 게 너무 많이 나중에 봤어 내가 이걸 화장품을. 그러면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잡기가 애매한 위치다. 좀 조정을 더 주면 잡을 만한데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같이 봐요. 골든세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을 보라는 얘기지. 그럼 중국 기업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걔는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뭐 하더라도 뭐 1, 2%나 뭐 많이 올라가는 3%나 뭐 그렇게 3, 4% 그러니까 5% 이내 이하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이제 막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집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수급 현황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쭉 보시란 얘기지.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 애들이 이제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하고 아닐 것 같다 그러면 화장품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화장품 도로 밀릴 건지 뭘 건지 아니면 얘가 이 중국 뉴스로 움직였으면 그 중국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파악을 더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자, SY 패널 태양광 뉴스 또 매일 나오네요. 태양광 뉴스가 계속. 그것도 종목 바꿔가면서 종목이 막 다르게 하면서 태양광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권 해갖고. 연초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이 이제 16일 날 방북을 합니다. 16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뒤. 오늘이 9일이니까 16일이면 일주일 뒤 방북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 북한주 얘가 가서 뭘 할지 뭐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고는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전장을 봤을 때는 횡보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연장권 이 연장권을 뉴스를 제가 또 관가를 한 거예요. 합상 연장을. 그래서 근데 종목 뉴스가 또 생각보다 종목 뉴스가 많이 안 나왔어요. 뉴스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오전장에. 물론 오전장에 제가 뭐 별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후 2시쯤 이후에는 뭐
내일 옵션 만기니까 밀리지 않겠나 그냥 하면서 이제 2시 전에 수익 챙기기 한번 생각하고 이제 대응하려고 했죠. 그리고 잤어요. 잠잤어. 자고 2시 넘어서 일났어요. 또 2시 일어서 좀 넘어서 점심때쯤에 잤어. 점심때쯤에. 그리고 2시쯤 넘어서 일났어요. 일어나고 보니까 1584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 1575개에서 1584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거기 횡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1500개 대에서 1500개 대에서 계속 1500개 대에서 1500개 대에서 계속 노른 거예요. 1500개 대에서. 그러면서 100개가 확 올라갔잖아요. 이 계단식으로 올라간. 그 옵션 만기를 대비해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해 조심스러운 대응을 했는데, 응? 이 옵션 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랬는데 연기금 매수세가 이제 그랬고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세가 강했어요. 오늘 그래갖고 계단식 상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중 무역 회담의 기대감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막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지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안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통 뉴스 나올 때마다 통 올라가고 정보하다가 통 올라가고 그런 거 계단식으로. 차트 한번 볼까요? 지수. 자, 이게 이제 오늘 분봉 볼까? 분봉. 이렇게 아침에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이런 거죠. 계단식. 막판에 좀 밀렸고 이 코스닥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코스닥 계단식으로. 일단은 그 지수의 나중에 내일 시장에서 관종해야 될 지수 저항과 그 지지 부분을 나중에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 뉴스가 나왔는데 마리아나 섹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침이 아니지. 아침에는 없었어요. 아침에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마리아나가 대빵으로 올라가 붙더라고. 뉴프라이드 하고 바이오빌인가. 제가 그래서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뉴프라이드 바이오빌 항상 관종하시라고 했던 얘기 했었잖아요. 걔네들을 움직인다고. 계속 이슈를 받을 거라고. 예전에부터 내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관종에 넣어두세요. 중간중간 내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관종에 넣어두시면, 응? 하다못해 뭐 늦게 잡더라도 어? 짧은 수익이라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자, 쭉 뉴스가 나왔고 이제 삼성수변사 상하가족 대 빌보드 진입에 상한가가 붙죠. 상한가비. 대한통운여기 우체국 17일 19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니까 다음 주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찬반 투표를 하면 대한통운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 대한통운이 보니까 움직일 타임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상승을. 일단은 그 다음 주 준비를 하겠네. 이번 주에 움직일 준비를 해서 이때 상승을 하겠네요. 대한통운 한번 관종해 보세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택배 1위인데 이거 같이 제가 그리고 이제 스카이캐슬 관련주가 안 움직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죠? 안 움직였죠? 움직였나요? 제이 콘텐츠인가 그거라며 뉴스가 나왔을 때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리고 2차 북미회담 정할 시기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 얘기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을 하고 있다.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답보가 아니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중국 건도 있었으니까 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 건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겠죠. 자, 그리고 AB 외국계 운용사에서 얘기하는 게 강한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올 최근 연도에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배당을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배당 잘 주는 종목을 관종하실 필요가 있고 배당 주기는 이제 6월 달이니까
한 뭐 5월달이나 6월달에 배당주는 보시면 될 거예요. 상반기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은 1분기에도 주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실적이 좋아야 1분기 주는 거지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일단 중기임종 북경반 제약사 방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약사가 한의학 관련된 동양의학 관련된 제약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북한이 그 약초가 산이 많으니까 약초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사업가 개념으로 이제 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재용이가 외국의 기업 견학하듯이 그런 개념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의 제약 관련 동양 한의학 관련 제약사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 나중에 그 남북 경협이 이제 잘 되면 기술 지원이라든지 뭐 기타 제약 설비 쪽에 하는 애들도 관계가 되겠고, 제약 설비는 이제 뭐 식품 설비나 반도체 설비나 제약 설비, 식품 설비, 반도체 설비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그 공조 시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균 관련은 하기 때문에, 응? 균이 두루치 그 하면 안 되고 먼지 관리도 해야 되고 막 하여튼 그래요. 공조 관리 뭐 냉방 온도 관리도 해야 되니까 냉난방 관리 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약, 반도체, 식품 다 관계가 됩니다. 그 설비 업체들은 나중에 경협이 트이고 해서 이제 이 제약사가 가니 안 가니 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제약사가 하지만 설비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나중에 이제 이슈 받을 게 없다 할 때 이제 그런 쪽에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니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주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툰도 이제 해외와 세계로 이제 수출할 이 전에 비슷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초반이니까 이제 지지분하겠죠. 여권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 189개국 여권 이 얘기는 한국 그 신장이 됐다는 거예요. 국가 국이 그죠? 그리고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비서실장도 정책실장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라 하고 당부를 했더니 이 아씨 큰일 나시네. 이 정경유착으로 해갖고 얼마나 고생을 받으려고 어? 생 난리칠 건데 이래만 어? 이재용이하고 정책실장하고 비서실장하고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이재용이하고 만나면 가만히 있어 난리 나지. 만나면 안 돼.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당연히 만나야 될 일이지.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건데 만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쌩 난리치지. 그리고 비서실장을 누가 뽑니 누가 하니 어쩌니 그런 것 갖다가 그렇게 시끄럽게 안 했어. 옛날에는 어? 비서실장 인선하는 거 갖고 청와대 그 인선하는 거 갖고 막 난리쳤나 옛날에? 그냥 짤막하게 뭐 반박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뭐 반대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말았는데 이렇게 난리치 하여튼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얘랑 놀지 마. 응? 얘랑은 나랑 안 친하니까 놀지 마. 아니면 얘랑은 친하게 노니까 친하도 놀아도 돼. 뭐 얘랑은 뭐 하지 마. 응? 걔랑 그 유치원 애들이 하는 그런 정치인 애들은 보면 웃겨.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 애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당연히 정책실장은 당연한 거고 비서실장도 경제계 다 여기저기 다 만나야 되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대통령 비서 그거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는 자체는 내가 사장에도 비서실장이 있듯이 이재용 비서실장이 있듯이 이재용 비서실장을 어떤 사람 뽑아야 돼? 이재용 비서실장이 이재용이가 좋아하는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 뽑는 게 당연한 거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 한나라당 비서실장을 그러면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안 친한 사람 뽑을까?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러면 한나라당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희한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프로면 프로답게 해야 되는데 프로도 아니고 유치원생 아마추어도 아니고 뭐 아마추어보다 못한 유치원생들 수준이야. 프로는 프로답게 딱 해갖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 타겟을 잡아도 그렇고 태클을 걸어도
프로답게 태클을 걸어야 되는데 이치현생 이거 초딩도 아니고 아유 답답해 죽겠어. 정치인들은 믿을기면 하여튼간에 물갈이 해야 됩니다. 68% 응? 68운동 6월 8일날 68%. 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나네요. 자 한진중공업 자본 장식 위기에서 증권사에서 팔으라고 했다네요. 미지급 대금이 284개사에서 700억 원이 생 난리 나겠네. 284개면은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다가 700억 원. 이 시점으로 해서 이제 시발점이 될 것 같으네. 조선업 구조. 최근에 조선업이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것 같으네. 한진중공업하고 STX도 얼마 전에 분리를 했잖아요. 그죠? STX도 분리를 했으니까 그 어떤 이쪽 계통에 다 조선업 쪽이나 뭐 중공업 쪽에 다 구조조정이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주 관정을 해보세요. 구조조정 할 때는 움직이니까. 자 보증기간에 2년 연장에 스마트폰 연장을 했으니까 관련주들한테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관리를 더 해줘야 되니까. 한양 디지텍은 12 발행을 했고, 자 SK가 이제 중국 배터리 공장을 5조를 투자를 한다는 5조를. 최태원이. 국내 그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자 네이버 2037억, 노무라 홀딩스 3자 배정, 그러니까 노무라 홀딩스한테 유증을 하는 거예요. 기득권들을 보면 왜 일본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홍준표나 나경원이나 왜 일본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네이버 얘도 이해가 안 가. 일본 증시 상승했고 중국도 상승했고요. 자 중대형 및 반도체주가 강세였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중국이 무역 협상이 해결되면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줄 거라고 보고 반도체주가 강매수로 전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 강한 그 반도체 업황이 강하게, 원래 그렇잖아요. 하락하는 건 쉽게 하락을 하지만 다시 올라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경기도 저는 그렇거든요. 경기도 떨어질 때는 쉽게 떨어지지만 경기 회복하는 건 쉽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주가도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지만 100이 떨어지면 올라올 때는 100을 못 올려요. 잘해야 70이고 못하면 50이고 회복을. 주가도 경기도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지. 모든 원리가 쉽게 바닥에서 공을 떨구든 뭘 떨구든 100m에서 떨구면은 땅 맞고 바닥에 땅 맞고 튕겨서 올라갈 때 50이 올라오냐 70이 올라오지 100 맞고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어떤 떨어질 때 그냥 손을 놨을 때는 어떤 아니면 밀어붙여서 올려서 튕겨서 뭐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한 만큼은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일단 중국의 어떤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이 잘 돼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반도체주는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얘 말고도 매매할 게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뉴스에 나온 애들만 갖고도 매매를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주하고 중대형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중대형주하고 반도체주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에서. 그래서 힘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빌보드 상하 가족이 있었고, 방탄소년단 건 빌보드 건도 있었고, 캐릭터 건 뉴스도 있었고 해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조정 후 내일 오후에 이제 반등을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한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또 적어 놓은 것 같으네. 어쨌든 간에 그 아침에 얘기했던 얘기고, 일단 내일 시장 대응은 고개를 좀 쳐들고 올라온 상태예요. 양지수 모두 다. 이 고개 쳐들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어제 제가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돌파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단 쳐들고 올라온 거예요.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이제 안착을 하더라도 양봉 안착을 해줘요. 단봉이든 장봉이든 떠나서 양봉 안착을 해줘야 돼요. 단봉이면 안정적인 거고 장봉이면은 일회성일 수 있고 그런 거고, 그 지지가 이제 2045, 675 뭐 이렇게 해놨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면 요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고동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건 이제 분홍색으로 이 추세선을 이렇게 쭉 거놨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거놨는데, 자,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거놓은 거예요. 이거는 단기 추세선을. 그 추세선을 거놨는데, 여기서 요 선에서 얘가 밀리면 요 타고서 올라오는 거고, 요걸 타고서 밀리는 거예요. 맞고 밀리고 맞고 밀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러다가 여기서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이상적인 거죠. 요거 따라서 요 폭대로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돌파를 하느냐, 이걸 떨어지냐, 그걸 관종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추세선을 보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에 요만큼 올라가야 돼요. 요만큼을. 밀리면 요만큼을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보시고. 요 시점에 요 가격이 이제 690 정도 되고, 690 찍고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일. 요거는 그거 왔잖아요. 거의 이 선까지. 그럼 내일 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네. 코스피가 강했으니까 이제 금방 올라온 거. 얘보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봉이 길잖아요. 이 코스닥이고, 얘는 코스피고, 봉이 크잖아요. 양봉이. 그림을 확대를 해줄까? 그래, 확대를 해야지.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찍었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 고점을 찍었네. 그럼 내일 올라탈 수도 있겠다. 찍은 게 맞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타면은 한 뭐라고 적어놨나 여기. 2089로 해놨네. 2089. 2089면은 이걸 해놨네, 이거로. 이 정도네, 이 정도. 이 정도를 안착을 해야 되네. 아, 요 매물선이 있으니까 그러네. 매물띠가 있어요. 매물띠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띠가 있으니까 매물띠를 안착을 올라타야 된다, 이거지. 그 안착을 해야 하면, 이 추세선도 돌파를 하고 하면 안정적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박스예요, 박스. 그래도 박스. 여기 똑같이 박스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래도 박스란 말이에요. 상단으로가 중심이잖아, 중심. 어제 내가 돌파를 못했다고, 여기를 돌파를 못했다고, 중간을 돌파를 못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잖아, 오늘. 그러니까 내일 올라타서 상단에서 여기서 놀 건지, 아니면, 돌파 못하면 밀려서 똑같이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에 똑같이 내가 단기 추세선을 거놨잖아요. 응?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관점으로 보시란 얘기예요. 수치 개념보다 여러분들 직접 보시고 하려면은 여러분 차트에다 여러분이 그려갖고 하세요. 수치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수치는 꼭 맹신을 전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이 매수가나 뭐 매도가에 대한 수치는 이평이란 위치가 바뀌듯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세선의 위치가 바뀌듯이, 캔들의 위치가 바뀌듯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정적인 그 저항이나 지지선이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것도 거의 고정성이 있는 것도 바뀐단 말이에요. 변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유동적으로 보시고, 그 음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의 맥점으로 보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단기 추세선의 포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크게는 박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는 박스인데 지금 박스 상단에서 돌지 하단에서 돌지 지금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선을 좀 돌파를 한 상태인데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단기 추세선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추세선 안을 위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또 설명을 해. 이게 코스닥이든 코스피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코스닥인데 박스이죠. 이게 박스 그려놨잖아요. 자, 코스피 박스죠, 그죠? 여기 중간에 중간선을 높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 상단부냐 하단부냐 그 얘기예요. 근데 상단부에서 놀 거냐 하단부에서 놀 거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기 추세선을 고동색으로 그려는 이 단기 추세선 안에서 노는데, 응? 놀지만 얘가 박스 위에서 놀 거냐 아래에서 놀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박스란 얘기지. 이 추세선 안에서 놀 거냐 추세선 밖에서 축구 추세선 밑에서 놀 거냐 그 개념이고, 그 넓게는 이 박스 아니란 얘기지. 넓게는 이 박스 안에서 노는데, 이 제일 크게 상승할 거는 박스를 돌파를 하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이게 레벨업이 되는 거고, 응?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도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안에서 놀더라도 박스 안에서도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응? 그냥 매매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은 뭐 그렇게 하시든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항상 매일 읽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하시고, 섹터도 확인하고, 업종도 확인합니다.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일단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 시간에 시장을 끝내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강스텐 바이오 뉴스 나왔고, 스펙들이 이제 스펙 상장 폐지하는 데가 생겼어요. 이 앞에도 뉴스가 나왔었어요. 스펙 상폐된다는 거. 스펙 3호, 4호 해갖고 한 번씩 얘가 한국 철강인가 동분 어느 스펙이었는데 어디 거였는데, 하여튼간에 얘가 이제 한국 특수강이었나? 한국 스펙 이게가 하여튼에 얘 스펙 3호, 4호 뭐 걔네들 장난친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 급변동을 해갖고. 근데 상폐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뉴스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거래 부진 종목, 거래량 작은 종목들 500개 시장 조성 대상자 지정. 처음 82개였는데 얘를 500개까지 늘리니까 이걸 관할할 조성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증권사라든지 금융회사들이 추가가 될 수밖에 없죠. 82개에서 500개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3개인가 몇 개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이제 조성자들은 이제 호가 주문을 한다 그래갖고 내가 얼마에 살 것이고 얼마에 팔 거다라고 미리 공지를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거래자가 없으면 스스로가 이제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뭐 거래를 응? 거래를 만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때 음식료주,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시 필수 소비재 관련주 버티기.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땐 필수 소비재 꼭 의식주잖아. 의식주, 먹는 거, 싸는 거, 뭐 씻는 거, 뭐 생활 필수품, 그 소비재가 이제 그나마 이제 관련주가 버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료주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트럼프 무역 협상에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죠? 강경파는 장기전을 하다. 트럼프는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제. 독일 경제마다 hi청 유역 경기 침체 적인장. 당연한 거지. 트럼프가 그랬는데. 독일이 뭐 하는데, 차 만드는 데인데.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영향 다 안 좋은 거지.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블란스가 7점 강보합으로 출발했고,康내와 IBS, 대창솔, 현대건설기계, 오리온홀딩스, IBI,
SBI 인베스트 장내와 대창 솔루션 매수를 했고, 매도를 오늘 했어요. 오늘 뭐 사고 파는 것 이 안에 당일 단타로 매도한 게 많아요. 당일 단타로 한 게 이제 K사인, 다원시스, 웅진신급이, 네페스, 영진약품, 현대제철, 이게 요 걔가 당일 단타로 매도를 했고, 동아지질 얘는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잡았던 애고, 대우건설은 그전에 들고 있던 애고 팔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제가 추천은 안 해요. 안 하지만은 뉴스를 설명을 하면서 종목 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추천은 안 하지만 제가 매매한 종목입니다라고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수를 한 거든 매도를 한 거든 보세요. 저는 왜냐면 돈이 없어서 미수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가 있어요. 1, 2% 수익으로도 팔아요. 저는. 근데 보면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아난티도 그랬고, 코리아에스 뭐도 그랬고, 하여튼에 많았잖아요. 그러듯이 제가 팔았다고 패스가 아니라, 물론 이제 팔할 때가 돼서 파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미수 때문에 파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련된 종목들을 언급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매매한 종목들을 한번 좀 보세요. 왜냐면 기술적인 위치가 나쁘지 않은 위치인 종목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안 좋지만은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당일 수급 때문에 수급이 막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당일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도 있어요. 기술적인 거 뭐 그런 거 다 검토를 떠나서. 그렇지만 이제 예, 검색식이라든지 그런 데서 검색된 종목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고르면은 괜찮은 애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뉴스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관종으로 넣는 게 맞고요. 내일 당장 매매한다기보다는 관종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뉴스에 의해서 바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바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자 시황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일은 아까 말한 대로 돌파한 상황으로 내일 양봉 안착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양봉 안착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뭐에 일단은 뭐에 안착이냐면 지지, 응? 이 중심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 지지를 깨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돌파를 한 거에 캔들 사이에 선이 되겠죠. 그 선을 깨면 안 되는데, 이 지지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잘못했네. 얘가 지지는 추세선 지지고, 요 선들이, 요 수치는 추세선, 단기 추세선 여기, 요선이에요, 요선. 요선을 이 추세선, 요 밑에 선 추세선 수치를 지지를 얘기하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중심선 있잖아요, 중심선. 이걸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깬다는 얘기는 다시 하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제가 잘못해놨네, 지지를. 요 중심선을 깨면 안 돼요. 이 선이 얼마야, 수치가. 잠깐 봅시다. 2045, 2040, 2050, 2045, 2050이네. 2050 깨면 안 돼. 2050, 2050, 코스피는 2050, 코스닥은 675, 675, 675, 675. 2050, 그죠? 제가 수치를 맞네. 맞게 해놨네. 내가 착각했네. 그럼
아까 이 중심선 요 지지를 요걸 해야 되고 그 깨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하단부 박스 하단부로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고 저항이 이제 아까 그 추세선이겠죠. 2086, 2089 그죠? 그 요 위치고 코스닥은 687, 688, 689 그죠? 690 맞네. 자, 요거는 추세선 단기 추세선 저항이고 자 헷갈릴 것 같으네. 장기 추세선 저항이고 이거는 박스 중심 박스 중심선 지지선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쉽겠네. 그죠? 요거를 보고 이제 대응을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내일은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이죠? 내일 일정 잠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옵션 만기일에 내일이 10일 맞죠? 옵션 만기일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이 있고 중국 연료 차량 신증설 규제가 있고 JYP에서 슈퍼인턴 그 방영을 합니다. 요건 주간 전략에 언급 다 나왔던 일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간 전략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참고로 그거 보시든지 거기 일정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ATC에서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은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옵션 만기 빼고는 일단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았고 수급이 dur한 상태니까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이번 주 마무리를 그렇게 나쁘지 않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